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읽은 책 시작해볼게요. 이 주에는 전자책 3권, 종이책 1권, 총 4권을 읽었습니다. 첫 번째 책, 완벽한 행운, 스릴러 판타지 소설인데요. 증권맨 지우는 억대의 빚을 지고 고향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어떻게든 고향을 벗어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말이죠. 고향에는 함께 자란 30년 지기, 명호 그리고 태연이 있습니다. 그렇게 셋이 오랜만에 만나서 회포도 풀고 그러다가 우연히 로또를 줍습니다. 이럴 때 나오는 단골 멘트 있죠? 당첨되면 엠빵이다. 그리고 셋이서 며칠 후 로또를 확인해보니 당첨 실수령액이 무려 40억. 그 순간 셋은 모두 쾌재를 부릅니다. 사실 각자의 이유들로 모두 돈이 너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지우는 빚을 갚아야 하고 명우는 대부업체 조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같이 횡령하기로 한 동료가 돈을 들고 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구멍을 메꿔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본인의 목숨이 위태로워요. 그리고 태연은 이 두 친구 모르게 인형 뽑기에 중독되어 매일 수십만 원씩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 로또를 전당포 금고에 놓기로 했어요. 비밀번호는 9자리, 각자 3자리씩 입력했고요. 지우는 계속 계산해봅니다. 저놈들이 늘 쓰는 번호가 뭐더라? 저 40억이 다 내 거가 돼야 되는데. 이런 음침한 마음을 품고 있죠. 그런데 다음날 명호가 트렁크에 정신을 잃은 건지 죽은 건지 모를 태연이를 싣고서 지훈 앞에 나타납니다. 이 명호놈이 태연이까지 죽이고 40억까지 가로채려고 하는구나. 둘이 몸싸움을 하다가 벼랑 끝에서 떨어져요. 정신을 차린 지훈. 뭐야, 내 목소리가 아니잖아. 내 몸이 아니잖아. 지훈은 명호 몸에서 깨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런데 명호의 몸에 갇혀있으면 원래 내 빚도 사라지는 거네? 그런데 지훈은 몰랐죠. 명호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조직배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명호의 몸에 들어간 지훈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스릴러인데 판타지 한 방울이 들어간 소설입니다. 20대 초반에 친구 한 명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각자 잘 살아야 우리 오래오래 본다? 그때는 그 말을 이해를 못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맞는 말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돈이라는 게 안정된 심리 상태, 안정적인 인간관계까지 좌지우지한다는 걸 알게 된 나이. 한번 친구한테 대뜸 물어볼게요. 여보세요? 네. 우리가 우연히 로또를 주웠어. 야, 이거 되면은 반띵이다 라고 한 거야. 그런데 너가 그 로또를 보관했다? 진짜 당첨된 거야. 그런데 나는 로또나 이런 거 사실 잘 모르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그게 당첨되었는지 확인할 생각도 안 한 거야. 진짜 그냥 장난이었으니까. 이랬을 때 너는 솔직히 말할 거야? 나는 말하지. 그럴 것 같아. 이 로또가 40억이야. 그런데 너가 40억의 빚이 있었던 거야. 40억이나 빚이 있어? 그럴 리가 없네. 무슨 그럴 리가 없잖아. ESTP, 망상 불가. 이게 소설 속 내용이거든. 안 돼, 요즘. 이게 소설의 내용이야. 그래서 그 친구 우정이 파탄 완전 무너지거든. 하여튼 반띵해줘서 고마워. 반띵하지. 우선 난 40억 빚은 없을 건데 40억까지는 안 생기겠지. 너 그 언타이틀드 갔다 왔잖아. 좋았다. 책 많이 샀어? 많이 샀지. 나 한 12권은 산 것 같은데? 완전 큰 손이시네. 읽기 시작했어? 나 한 거 다 읽었다. 동네 서점 무슨 시리즈 산 거 박완서 작가 편을 다 읽었고 그 책 너무 좋더라. 그 작가의 약간 베스트 단편들을 모아서 만든 책 느낌인데 그냥 뭔가 다 좋아 보여서 그냥 내가 다 샀거든? 근데 사기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 그게 제일 기억에 남나 보네. 우선 읽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여튼 빨리 책을 쓰자고.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우리도 테이블 하나 빌려가지고 너는 너 책, 나는 사유사. 안 그래도 지금 하나 쓰다가 말았어. 낭구님? 남구님을 찾아서. 그거 너무 좋다니까. 다음 책은 스테이션 11입니다. 이 작품은 뉴욕타임즈 21세기 최고의 책 순위에도 올랐던 책인데요. 처음 시작했을 땐 심오하기만 하고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조금 걱정했는데 배경은 21세기 미국. 집안은 셰익스피어 리어왕 공연을 보고 있습니다. 리어왕 역할을 맡은 배우는 할리우드에서 한때 가장 핫했던 아서입니다. 그런데 이 주연 배우가 갑자기 심장을 움켜쥐고 쓰러져요. 응급치료 교육과정을 받은 집안은 무대 위로 막 달려갑니다. 그러나 골든타임이 지나서 아서는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집안은 그 옆에서 울고 있는 아역 배우 커스틴을 달랩니다. 그때 의사인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심각한 독감이 돌고 있어. 굴럭.
조심해. 그리고 또 다른 인물 클라크가 있습니다. 죽은 배우 아서의 베프입니다. 클라크는 아서의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 비행기에 탑니다. 그런데 도착지가 아닌 공항에 긴급 착륙합니다. 이유는 공항 TV를 통해 알게 됩니다. 속보입니다. 조지아 독감 비상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 독감에 걸리면 온몸이 아프고 고열이 나고 숨을 쉬기가 힘들어집니다.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서너 시간 안에 증세가 나타나고 하루 이틀 만에 사망에 이릅니다. 이 조지아 독감 때문에 비상 착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클라크가 타고 온 비행기 그리고 여러 비행기가 이 공항에 고립됩니다. 그렇게 공항에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텔레비전 방송사들이 하나 둘 방송을 중단합니다. 마지막으로 CNN 뉴스만 남았어요. 우리 모두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CNN은 모든 방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모두 안전하시길. 그리고 인터넷에 이어 전 세계의 전기마저 끊기고 맙니다. 클라크를 포함해 공항에 남은 사람은 79명. 이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요? 20년 후 조지아 독감으로 인해 인류의 99.9%가 사라졌습니다. 생존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 글을 마차에 적은 유랑 악단이 다음 공연을 위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 공연을 올려봤지만 셰익스피어가 늘 최고의 사랑을 받습니다. 단원인 커스티는 팔에 칼 2개의 문신을 새겼으며 스테이션 11이라는 만화를 소중히 여깁니다. 커스틴 이름 기억하시나요? 바로 리어 왕 공연에서 울고 있던 아역 배우입니다. 커스틴과 유랑악단이 도착한 도시에는 예언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의 백성들이여,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왜 우리가 죽음을 면했겠는가? 20년 전 우리가 겪은 독감은 거대한 정화의 의식이며 홍수였다. 멸망한 세상에 찾아온 종교. 조지아 독감 후 이들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 책이 왜 21세기 최고의 책으로 뽑혔을까? 전염병을 한 차례 겪은 후 우리의 생이 얼마나 한지적인지 모두 다 느꼈을 거예요. 만약에 다음에는 소설 속 조지아 독감처럼 매우 치명적이라면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이 책은 견고해 보이는 문명과 인간의 삶이 얼마나 나약하고 취약한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무엇을 지킬 거냐고. 생존 그 이상의 것을 바랄 것인지. 책을 읽는 내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디스토피아에만 해당할까? 지금 현 시대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우리는 생존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디스토피아 소설입니다. 다양한 시점에서의 인물들의 이야기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초반에는 빌드업으로 인해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하지만 클라크가 비행기를 탑승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극강의 페이지 터너입니다. 추천드리고요. 다음 책은 사슬에 묶인 프로메테우스. 그리스 비극 작가 3대장으로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가 있는데 이들 모두 기원전 500년에서 400년대에 활동했던 극작가들이거든요. 이 작품은 그중 아이스킬로스가 쓴 프로메테우스 중 분명 3부작일 텐데 사슬에 묶인 프로메테우스만 남아있고 나머지 2부작은 사라졌대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가 누구인가? 인간을 창조했고 신들로부터 불을 훔쳐와 인간들이 문명사회에 발딛게 해준 타이탄 신족입니다. 인간에게 불이며 문명이며 고기며 계속 퍼주는 프로메테우스가 미운 나머지 제우스는 저놈을 절벽의 바위에 묶어놔라! 그 이후 독수리가 매일 찾아와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쪼아 먹습니다. 불멸의 신이잖아요? 매일 간이 재생돼요. 그렇게 3만 년을 보냅니다. 그래서 결박된 채 이 제우스 나쁜 놈 망할 것이다 저주를 퍼붓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왜 필수 고전일까? 제우스는 모두를 그의 발 밑에 다스리고 싶어 하거든요. 이 작품에서는 그러한 제우스의 권력에 대항하는 것이 곧 정의이다 하며 독재 대 자유를 문학적으로 표현해서가 아닐까. 프랑켄슈타인 원서의 부제가 프랑켄슈타인 프로메테우스래요. 프로메테우스가 왜 인간을 만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붙인 부제 같은데, 그리고 영화 에일리언 시리즈의 프리퀄이라는 프로메테우스도 같은 의미에서 붙여진 제목 같습니다. 여튼 여러분, 전 이제 진짜 일리아스를 읽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마지막 책은 자기만의 책
책방입니다. 29cm의 카피라이터였던 이유미 저자님이 쓴 책인데요. 저는 이분이 쓴 다른 책들을 또 즐겁게 읽었어요. 편애하는 문장들, 문장 수집 생활, 카피 쓰는 법. 이전 책들은 카피라이팅, 제가 업무적으로 배우기 위해 읽었다면 이 책은 저자가 퇴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작은 서점을 운영하는 나날들을 담은 에세이입니다. 1장이 서점을 어떻게 차리게 되었는지, 2장은 서점을 어떻게 개인 작업실로도 또 이용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 2장에서 또 소개한 책들이 꽤 있어요. 그중 꼭 읽고 싶은 책, 도레스 레싱의 19호실에 가다. 이 소설 속 주인공 수전이 광고인으로 살다가 이제 육아로 인해서 일을 그만둔 상태예요. 집에 엄마의 방이라는 편말을 붙여놔도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을 전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호텔 19호실을 자신의 안식처 삼아 주기적으로 들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있다가 돌아온대요. 이렇게 이 책을 소개했는데 읽고 말겠어. 그 외에 집다운 집, 그리고 책으로 가는 문 제가 읽고 싶다라고 표시해뒀네요. 그리고 저자가 심야 책방, 책맥 이벤트를 기획을 하는데요. 이 대목을 읽었을 때 나중에 제 라이브도 여러분과 맥주 한 캔씩 갖고 와서 각자 책 읽는 시간 가지면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방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가볍게 읽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책을 읽어야 한다, 책은 위대한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책도 결국 상품이거든요. 그리고 서점은 유통사고요. 이것도 하나의 시장인데 독자, 소비자 파이가 커지게 만드는 노력은 여러분 주위에는 책 읽는 분들이 많나요? 제 경험상 어떤 모임, 커뮤니티, 친구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사회생활 할 때는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독서하는 취미가 꽤 마이너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이너한 시장을 정말 많은 서점이 쪼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거죠. 독자 파이가 훨씬 커져야 한다. 이걸 좀 다르게 좀 타파해 봐야 하지 않나. 왜 우리나라가 웹툰 그리고 웹소설 시장도 크잖아요. 그렇게 책에서도 끊지 못하는 중독적인 시장이 나타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유입된 독자들이 또 읽는 재미에 빠져서 다른 책들도 읽어 나갈 수 있고. 제 코가 석자인데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냐고요? 이야기를 왜 시작했지? 여튼 책 쓰시는 분, 책 파시는 분, 책 읽는 분,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 모두 덜 일하고 많이 버시면 좋겠습니다. 재미가 더 필요하다. 저도 열심히 독서의 재미를 더 전하는 북튜버가 되겠습니다. 다음 책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